소프트웨어 개발의 다섯 번째 챕터인 인터페이스 구현입니다. 인터페이스 구현에서는요, 모듈 간의 공통의 기능과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확인하는 것, 또 인터페이스 기능 식별하고 데이터 표준을 확인하는 것, 인터페이스 구현과 보안, 또 연계 테스트와 검증, 보고서 작성까지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모듈 간의 공통 기능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확인인데요. 모듈 간의 공통 기능이나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확인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듈 간의 연계를 위해서 주고받아야 할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모듈 간의 연계라고 하는 것은 내부 모듈과 외부 모듈 또는 내부 모듈 안에서 데이터의 교환을 위해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모듈 간의 연계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설계서에서 정의된 모듈을 기반으로 공통적으로 제공이 되는 기능을 식별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각 데이터의 인터페이스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모듈 간의 공통 기능이라고 하는 개념과 데이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서에 정의된 모듈의 기능을 기반으로 확인하는 것이 모듈 간의 공통 기능과 데이터 인터페이스 확인이다. 자, 인터페이스 설계서라고 하는 개념은요, 시스템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과 처리를 위해서 교환하는 데이터에 관련된 업무 또 송수신하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정의한 문서를 인터페이스 설계서라고 부릅니다. 인터페이스 설계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설계서하고요, 정적, 동적 모형의 설계서를 만드는데요. 일반적인 형태의 설계서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 상세 데이터 명세와 또 세부 인터페이스의 정보를 정의한 문서를 말하는 거고요. 정적 동적 모형의 인터페이스 설계서라고 하는 것은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서 이것을 문서화시키는 것을 정적 동적 모형의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인터페이스 설계서별 모듈 기능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터페이스 설계서에서 정의한 모듈을 기반으로 모듈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는 송신이나 전달 부분의 외부 모듈 또 수신 부분에 대한 외부 모듈을 해당이 되고요.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에서는요, 데이터 송수신이나 또 그 송수신에 관련되어 있는 건 외부 모듈, 또 데이터 수신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건 내부 모듈에 해당이 됩니다. 상세 기능 인터페이스 설계서의 명세서에서는요, 오퍼레이션이나 사전 조건은 외부 모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후 조건은 내부 모듈에 해당이 됩니다. 모듈 간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계서별의 기능 확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선 모듈 연계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은요, 내부 모듈과 외부 모듈 또는 내부 모듈 안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관계를 결정하는 것을 모듈 연계라고 부릅니다. 모듈 연계의 방법은요, 유형이나 또 기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EAI 방식이 있고요. ESB라고 하는 두 개의 방식이 있습니다. EAI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내에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 간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연계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솔루션이고요. 또 EAI 같은 경우는요, 비즈니스 간의 통합이나 연계성을 증대시키거나 효율성을 또 시스템 간의 확장성을 높여주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자, ESB라고 하는 것은요,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계라든가 또 데이터 변환, 또 웹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ESB 방식입니다. 자, ESB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측면에서는요, EAI와 유사하지만요,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서비스 중심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모듈 연계 방법입니다. 모듈 연계 기능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 모듈과 내부 모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모듈 연계 기능 식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또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 식별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표준 확인인데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표준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우선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에 사용이 되는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는 것을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네,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은요, 기존의 데이터 중에서도 공통 영역을 추출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의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정의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된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은요,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인터페이스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 표준을 위해서요. 식별된 데이터의 인터페이스의 입출력 값과 또 의미와 또 데이터 등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데이터 인터페이스 확인이고요. 이렇게 확인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데이터 표준을 확인을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기능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 표준을 위해서 식별된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요. 인터페이스 기능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 등을 확인하는 건데요. 뭐 수정이나 데이터 표준을 통해서 수정이나 추가, 삭제 등에 대한 항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인터페이스 기능 확인입니다.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 인터페이스에서 확인된 데이터 표준과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해서 확인된 데이터의 항목들을 검토해서요. 최종적으로 데이터의 표준을 확인하는 것을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데이터 표준은요. 항목별로 데이터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 기능 등의 출처를 구분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은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을 정의하는 기본적인 개념은요.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의 기능에 대한 구현 방법들을 기능별로 기술해 놓은 것을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구현해야 하는지 그 기능별로 정의한 것이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의 순서는 이제 컴포넌트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요. 인터페이스 명세서를 확인하고요.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구현하고요. 또 정의된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해서 정형화하는 작업 순서대로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을 진행을 합니다. 자, 우선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에서는요. 필요한 그 모듈 세부 설계서를 먼저 정의한 다음에 인터페이스 기능을 정의하는데요. 모듈 세부 설계서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듈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든가 또 세부의 동작 등에 대해서 그것을 정의한 설계서인데요. 대표적인 모듈 세부 설계서에서는 컴포넌트 명세서하고요. 인터페이스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모듈 세부 설계서에서 확인하는 방법은요. 모듈 그 각각의 컴포넌트 명세서와 인터페이스 명세서를 기반으로요. 인터페이스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하는 것이 모듈 세부 설계서에서 확인하는 일인데요. 컴포넌트 명세서에서는 컴포넌트의 개요라든가 또 내부 클래스, 또 클래스 명이라든가 클래스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한 기능들을 확인하고요. 인터페이스 명세서에서는요. 컴포넌트 명세서에서 인터페이스 클래스에서 명시된 인터페이스의 세부 조건 같은 기능들을 확인합니다.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 정의는요. 먼저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고요. 일관된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정형화하는 것이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걸 토대로 이제 실제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구현은 송신 측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수신 측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작업이 인터페이스 구현인데요. 송수신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 및 처리를 실현시켜주는 작업이 인터페이스 구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인터페이스 구현인데요. 구현 방법이나 범위 등을 고려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구현과 또 인터페이스의 엔티티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구현입니다. 자, 뭐 세부적인 공부를 뭐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두 개의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구현은요.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인터페이스의 형식에 맞춰서 데이터 포맷을 인터페이스 대상으로 전송을 하고요. 이걸 수신 측에서 파싱을 해서 변환을 해서 해석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구현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JSON이나 XML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터페이스에서 엔티티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구현은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시스템 사이에서요. 별도의 인터페이스의 엔티티를 두어서 상호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 테이블을 엔티티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동작을 하다 보면
시스템이 불안하거나 또 시스템이 고장이 나거나 또 네트워크가 불안전하거나 또 용량이 초과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페이스 구형이 실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인터페이스의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두고요. 인터페이스의 기능 구현이 실패했을 경우에 예외 처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예외 처리는요.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예외 처리가 있고요. 또 인터페이스의 엔티티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 예외 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보안은요.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른 시스템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인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통로에서요. 데이터가 변조가 되거나 데이터가 또 탈취가 되거나 또는 위험으로부터 노출이 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의 보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각각의 구간마다 보안이 취약한 부분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적절하게 보안을 기능을 적용시켜 주는 것이 인터페이스 보안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보안에 대한 부분은요. 취약점을 분석하고 필요한 보안 기능들을 확인하는 것들인데요. 인터페이스 보안의 취약점 분석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을 하다 보면 각각의 구간마다 어떤 부분이 보안에 취약한지를 먼저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요. 또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각각의 구간마다 송수신 영역이나 구현 기술, 또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을 먼저 해야 인터페이스의 취약한 보안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안 기능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페이스 기능이나 보안이 취약하다라는 것을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페이스의 보안 기능을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자, 인터페이스 보안 기능에는 크게 네트워크 영역이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송수신하는 어떤 데이터 탈취나 변조, 또 위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네트워크의 트래픽이라든가 네트워크 접속의 암호화 설정 등을 하는 것이 네트워크 영역의 보안 적용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요. 그 보안 가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기능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 데이터베이스나 스키마 또 엔티티의 접근 권한이라든가 또 데이터베이스의 동작 객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들을 고려해서 보안 기능들을 적용을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영역의 보안입니다. 연계 테스트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요. 송수신 시스템에서 이상이 없는 데이터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연계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연계 테스트에서 중요한 건 진행 순서를 봐주시면 되겠죠. 연계 테스트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는 건데요.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연계 테스트에서 데이터 또는 프로세스의 흐름을 분석해서요. 필요한 데이터 항목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테스트 케이스 작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환경 구축인데요. 뭐 테스트의 일정이라든가 방법, 절차,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환경 구축입니다. 자, 연계 테스트 수행은 이렇게 구축된 환경을 통해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과 연계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시험 항목이나 절차를 통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연계 테스트의 수행 결과와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계 테스트 케이스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예상했던 결과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연계 테스트 수행 결과 검증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은요. 인터페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구현이 돼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이라고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검증 도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인터페이스 구현 감시 도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인터페이스 검증 도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감시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검증 도구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페이스 구현을 검증하기 위해서요. 이 인터페이스 단위 기능이라든가 시나리오 등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인터페이스 검증 도구입니다. 대표적인 검증 도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통합 테스트와 함께 이 자동화 도구들을 통해서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검증을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구현 감시 도구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페이스의 동작 상태를 APM을 통해서
감시하는 것을 인터페이스 감시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스카우터라든가 제니퍼가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오류 확인과 처리 보고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오류 확인이나 처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페이스 오류 확인 방법은 뭐 즉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즉시하고 어떤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인터페이스 오류를 확인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들 기본적인 개념만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오류를 즉시 확인하는 것들 이제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 주기적으로 인터페이스 오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오류를 확인한 다음에 오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경과에 대한 것들을 분류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세 번째 과목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는 4개의 장으로 구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요.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파트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한 다음에요.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맞게 변형을 한 다음에 특정 DBMS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해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기본 개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고려할 사항에는요. 무결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 또 갱신이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한 후에도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정해진 조건에 항상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무결성입니다.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사이나 또는 특정 질의에 응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데이터가 유지가 돼야 하는 것, 일정해야 하는 것이 일관성이고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장애 발생하기 직전으로 복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자,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데이터의 노출이라든가 변경 또는 손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특성이고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 시간의 단축 또 시스템의 생산성이라든가 저장 공간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확장입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설계 순서인데요. 첫 번째 요구조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사람들로부터 그 용도를 파악을 하는 것이 요구조건입니다. 이 요구조건을 통해서 데이터의 종류라든가 용도 또 처리 형태라든가 데이터의 흐름, 제약 조건 등을 수집을 해서요. 요구조건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개념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보의 구조를 얻기 위해서 현실 세계의 어떤 무한성이나 계속성을 또 이해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과 통신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해내는 것이 개념적인 설계입니다. 이 개념적인 설계 단계에서는요. 개념 스키마 모델링이라든가 트랜잭션 모델링을 병행해서 수행을 합니다.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요. 요구 분석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요구 조건 명세서를 이용해서요. 독립된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DBMS의 ER 다이어그램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논리적인 설계는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저장 장치로 변환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자료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이 논리적 설계입니다. 논리적 설계에서는요. 트랜잭션의 인터페이스가 설계가 되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여기에서 테이블이 설계가 되는 단계가 논리적인 설계입니다. 자, 물리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설계로 논리적인 구조를 표현을 했다면요. 물리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 디스크라고 하는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되는 단계를 물리적인 설계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인 설계에서는 저장이 되는 레코드의 형식이라든가 또 접근 경로라고 하는 것들이 컴퓨터에 묘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구현인데요. 논리적 설계와 물리적 설계를 통해서 도출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형태인 파일로 생성을 하는 과정을 데이터베이스 구현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을 수행을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구현 단계에서는 그 특정 DBMS에 있는 데이터 정의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기술한 다음에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자,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컴퓨터라고 하는 장치에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개념적인 모형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모델은요.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 또 데이터의 의미나 일관성, 제약 조건 등을 고려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는 개체, 속성, 관계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의 종류는 개념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표시하는 요소로는요.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구성 요소에 개체, 속성, 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에서 개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표현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정보 단위 같이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대상을 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정보들을 우리는 개체라고 부르고요. 이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 개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개체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개체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이제 타원으로 표시하고요. 또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마름모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각형이나 타원, 마름모 같은 경우는 ER 다이어그램의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ER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엔티티와 릴레이션십의 약자인데요. 이건 그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링의 가장 대표적인 표기법이고요. 1976년 피터 첸에 의해서 제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ER 모델에서는요. 개체와 관계, 속성 이렇게 세 가지를 표시하는데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ER 다이어그램 표기법인데요. 개체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개체고요. 그 다음에 이 마름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관계입니다. 이 속성은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속성은 타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밖에 ER 다이어그램 표기법으로 피터첸 표기법, 정보공학 표기법, 바커 표기법이 있습니다. 자, ER 표기법의 또 다른 방법으로 피터첸 표기법과 정보공학 표기법, 그 다음 바커 표기법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림을 통해서 잠깐 봐주시게 되면 ER 표기법과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게 피터첸 표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개체, 고객과 주문서, 그 다음 속성은 고객번호, 성명, 주소, 그 다음 주문번호 이런 것들이 속성이 되겠고요. 고객이라는 개체와 주문서라는 개체가 주문이라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자, 개체는 사각형으로 표시하고요. 속성은 타원, 개체와 개체의 관계는 마름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속성 중에 보시면 밑줄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본 키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정보공학 표기법도요. 자, 이렇게 하나의 릴레이션을 표시하는데요. 위에는 그 릴레이션의 이름이 되겠고요. 자, 고객번호가 기본키가 되겠고요. 주문서에서는 주문번호와 고객번호가 되겠죠. 두 개의 릴레이션을 참조할 때 고객번호를 이용해서 참조한다라고 해서요. 고객번호 옆에 FK는 포리너키라고 하는 외래키, 참조키를 뜻합니다. 밑에 있는 성명과 주소는 속성이 되겠죠. 자, 두 개의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고객과 주문서의 관계 설정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1이라는 뜻이고요.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은 다. 그래서 1대 다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커 표기법은요. 고객이라는 릴레이션과 주문서라고 하는 릴레이션, 이게 이제 릴레이션의 이름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속성들 중에요. 고객번호처럼 이렇게 앞에 샵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기본키가 됩니다. 나머지는 속성을 뜻하는 겁니다.